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서울 성수동의 낡은 골목길을 휘감을 때면 성일카센터의 셔터문 틈새로는 어김없이 희미한 기름 냄새와 함께 낮게 깔리는 공구 소리가 새어나왔다.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한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듯한 이 정비소는 번쩍이는 신식 건물들 사이에서 마치 잊혀진 시간의 섬처럼 존재했다. 녹슨 간판과 빛바랜 페인트는 이곳이 겪어온 풍상을 말해주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분주한 일상과 뜨거운 열정이 숨 쉬고 있었다. 그 일상의 한가운데 그러나 가장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박현우 씨였다. 그의 공식적인 직함은 환경미화원이었지만 그가 하는 일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선 어떤 경지에 있는 듯 보였다. 그의 손길이 지나간 바닥은 먼지 한 톨 없이 말끔했고 어지럽게 널려있기 십상인 공구들은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가지런히 정돈되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 없는 절제미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련함이 배어 있었다. 마치 조용한 의식을 치르듯 그는 정비소 전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율하고 있었다. 정비소 한쪽 낡은 타이어 더미 옆에 마련된 그의 작은 휴식 공간에는 달고 다른 자동차 정비 개론서 몇 권과 해외 클래식카 전문 잡지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대부분은 젊은 정비사들이라면 제목조차 생소할 법한 오래된 책들이었지만 현우 씨는 쉬는 시간마다 말없이 그것들을 탐독하곤 했다. 그의 깊게 펜 미간과 책장을 넘기는 신중한 손길에서는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닌 깊은 지적 탐구의 흔적이 느껴졌다. 때로는 낡은 가죽 수첩에 만년필로 복잡한 회로도나 부품 설계도를 옮겨 적기도 했는데 그 정교함은 웬만한 전문 설계사 못지않았다. 박 씨, 저쪽 폐기물들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정신이 없네. 사무실에서 나온 초회 사장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했다. 그는 사람 좋은 웃음을 곧잘 보였지만 최근 몇 달간 계속된 경영난에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현우 씨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익숙하게 폐기물 처리장으로 향했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무덤덤했지만 그의 눈은 정비소 내부를 빠르게 훑었다. 리프트 위에는 국산 중형차가 올려져 있었고 젊은 김 기술부장을 비롯한 정비사 서너 명이 엔진룸에 머리를 맞대고 심각한 표정으로 논의 중이었다. 이거 아무래도 엔진 블록 자체에 크랙이 간 것 같은데 용접으로 될 수준이 아니야. 차주분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김 부장의 탄식 섞인 목소리가 현우 씨의 귀에도 어렴풋이 들렸다. 현우 씨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가 듣기에는 엔진 소리가 단순히 블록 크랙으로 단정하기에는 미묘하게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어쩌면 냉각 계통의 문제이거나 혹은 연료 분사 시스템의 정밀한 제어 불량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의견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의 역할은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지 기술적인 문제에 참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도 한때는 엔진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던 시절이 있었다. 어떤 난해한 기계적 결함도 그의 손을 거치면 마법처럼 해결되었고 특히 복원 불가능 판정을 받은 클래식카들이 그의 손에서 되살아날 때면 사람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믿었던 동업자의 갑작스러운 배신과 연이은 사업 실패는 그를 한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모든 것을 잃고 빚만 떠하는 차에 세상과 단절되다시피 했던 그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자동차들이 있는 이곳 이름 없는 작은 정비소의 허드레실이었다. 그의 과묵함과 우직함은 때로 젊은 직원들의 오해를 사기도 했다. 그들은 현우 씨를 그저 과거에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한 말수가 적고 고집센 늙은이 정도로 치부하곤 했다. 아무도 그의 때 묻은 작업복 아래에 숨겨진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장인의 예리한 통찰력과 섬세한 기술을 눈치채지 못했다. 어쩌면 현우 씨 스스로도 그 빛나던 시절의 기억을
애써 봉인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초라함을 더욱 아프게 할 뿐이었으니까.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정비소 창문으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소란스럽던 작업장의 소음도 하나둘 잦아들기 시작했다. 현우 씨는 마지막으로 바닥에 떨어진 작은 너트 하나까지 세심하게 쓸어 담고 공구들이 제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의 시선이 한쪽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속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아주 잠깐 머물렀다. 액자 속의 그는 자신이 설계한 경주용 자동차 옆에서 트로피를 들고 있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퇴근 시간이 임박하자 최 사장이 현우 씨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박 씨,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요즘 통 힘든 일만 생기는데 박 씨가 꼼꼼하게 뒤를 봐주니 그나마 돌아갑니다. 별 말씀을요, 사장님. 제가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현우 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작업복을 갈아입고 정비소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여느 때처럼 조용하고 규칙적이었다. 그의 등 뒤로 끼익 하는 낡은 셔터문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은 현란했지만 그의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현우 씨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에 들었던 중형차의 미세한 엔진 부조음, 그리고 젊은 정비사들의 섣부른 진단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치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수학 문제처럼 그의 의식을 자극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비소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서울 시내의 웬만한 유명 정비소는 다 거쳤지만 도무지 해결에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특별한 손님이 이곳 성일카센터를 찾아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젊은 정비사들은 전설처럼 떠도는 그 차에 대한 이야기로 술렁였고 최 사장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연신 담배만 태워댔다. 현우 씨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청소 도구를 움직였다. 하지만 그의 귀는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의 가슴 가장 깊은 곳, 오랫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맥동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거대한 곰처럼 그림자 속에 웅크리고 있던 거장이 세상의 부름을 예감하고 있는 듯 했다. 아직은 희미한 전조였지만 성수동의 낡은 정비소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 바람의 중심에 박현우 씨가 서 있었다. 며칠 동안 성일카센터 주변을 떠돌던 심상찮은 소문은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현실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정비소 앞길 저편에서부터 들려오는 독특한 엔진 소리에 일하던 모든 이들의 동작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그것은 분명 강력한 심장을 가진 고성능 차량의 배기음이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거칠고 불안정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위태로움을 느끼게 했다. 마치 잘 조련되지 않은 야생마가 마지막 힘을 다해 울부짖는 듯한 소리였다. 이윽고 성일카센터 입구로 미끄러지듯 들어선 것은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 포스를 풍기는 클래식 자동차였다. 칠흑같이 검은색 보디에 날렵한 유선형 디자인 보닛 위로 솟아오른 공기 흡입구는 이 차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과시하는 듯했다. 1960년대 후반을 풍미했던 아메리칸 머슬카의 대명사 포드 머스탱이었다. 세월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관리된 외관이었지만 간헐적으로 차체를 뒤흔드는 미세한 경련과 억지로 쥐어짜는 듯한 엔진음은 이 검은 야수가 심각한 내상을 앓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균열된 전설이라는 표현이 이보다 더 어울릴 수는 없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그림자처럼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티끌 하나 없이 소화하고 있었으며 냉철한 지성이 번뜩이는 눈빛은 주변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강태준 회장. 대한민국 경제계의 젊은 거물이자
소문난 클래식카 애호가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러 정비소를 전전하며 얻은 듯한 깊은 피로감과 함께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려는 듯한 절박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사장님 안에 계십니까?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정비소 전체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최 사장은 버선발로 뛰어나오다시피 하며 강태준을 맞이했다. 평소에 능글맞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이고, 강 회장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직접 왕림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말씀은 익히 전에 들었습니다만 최 사장은 과도하게 정중한 태도로 말을 흐렸다. 김 기술부장을 비롯한 다른 정비사들은 마치 진귀한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강태준과 그의 머스탱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오직 박현우 씨만이 평소처럼 자신의 구역에서 묵묵히 청소 도구를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의 예리한 귀는 이미 머스탱이 내뿜는 미세한 소리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최 사장의 부산스러운 안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자신의 차를 가리켰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최 사장님. 이 차 살릴 수 있겠습니까? 국내에서 이름 좀 있다는 곳은 모조리 다녀봤지만 결과는 보시다시피입니다. 어떤 이는 엔진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그의 말에는 체념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머스탱의 보닛을 마치 소중한 연인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이 차는 제 젊은 시절의 꿈이자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고철덩어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최 사장님, 성일 카센터라면 뭔가 다를 거라는 마지막 믿음 하나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부디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하지만 그 간절함 뒤에는 만약 이곳마저 자신을 실망시킨다면 더 이상의 자비는 없으리라는 냉정한 경고 또한 숨겨져 있었다. 최 사장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회회장님, 저희 성일카센터를 너무 과분하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김 부장이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실력자입니다. 김 부장 어서 회장님 차 좀 살펴봐드려. 최 사장은 다급하게 김 부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부장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머스탱 앞으로 나섰다. 그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신중하게 차의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엔진룸을 열어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시간이 갈수록 어두워져만 갔다. 엔진의 진동이 매우 불규칙하고 특히 저속 RPM 구간에서 심한 노킹 현상이 나타나는군요. 흡배기 라인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점화 타이밍도 완전히 틀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장님. 김 부장은 자신이 아는 모든 전문 용어를 동원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에둘러 표현했지만 그것은 결국 매우 어렵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었다. 강태준의 미간에 깊은 골이 패였다. 그래서 고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런 애매한 진단은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구체적인 해결책을 원합니다, 김 부장님. 강태준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김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우물쭈물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워낙 희귀한 모델이고 연식도 오래되어서 부품 수급부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나였다. 강태준의 입가의 실망과 냉소가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시간은 딱 열흘 드리겠습니다. 열흘 안에 이 차가 다시 심장을 뛰게 만들 수 있다면 보수는 원하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품이 있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구해 오도록 지원하지요. 하지만 열흘 뒤에도 지금과 같다면 이 차는 그대로 폐차장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제 인내심도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그의 선언은 단호했다. 열흘. 성일카센터의 모든 기술력과 명예를 걸어야 하는 시간이었다. 최 사장과 김 부장은 사색이 된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미련 없다는 듯 차 키를 최 사장에게 던지듯 건네고는 정비소 구석에서 묵묵히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있던 박현우 씨를 무심결에 지나치듯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도 담겨 있지 않은 듯했지만 그 찰나의 순간 현우 씨는 강태준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절박한 구조 신호를 읽어냈다. 그것은 단순한 차주와 정비사 간의 관계를 넘어선 한 인간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를 살리고자 하는 처절한 외침이었다. 현우 씨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이미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저 머스탱의 불안정한 숨결 엔진 내부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마찰음 배기가스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오일 타는 냄새까지. 그의 모든 감각이 살아나 저 검은 야수의 상태를 분석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노후화나 부품 고장의 문제가 아니었다. 보다 근본적이고 복합적인 마치 고도의 지능을 가진 존재가 교묘하게 숨겨놓은 퍼즐과도 같은 문제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몇 가지 가능한 진단과 해결책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저건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 아니야. 전자제어 시스템과의 충돌 혹은 아주 미세한 배선 누락일 수도 있어. 아니면 과거 누군가의 잘못된 수리가 문제를 더욱 꼬아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현우 씨의 입가에서 자신도 모르게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의 손은 여전히 빗자루를 잡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저 차가운 엔진 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회로를 더듬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억눌러 왔던 장인의 본능이 굶주린 맹수처럼 포효하며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견고했다. 그는 그저 이름 없는 청소부일 뿐 저 아름다운 괴물에게 다가갈 어떠한 명분도 자격도 없었다. 강태준은 매서운 눈빛으로 정비소 전체를 한번 쓱 훑어보고는 더 이상 말없이 수행비서와 함께 정비소를 빠져나갔다. 그가 남기고 간 것은 값비싼 자동차 한 대와 함께 감당하기 힘든 무게의 기대감, 그리고 실패에 대한 공포였다. 와, 저 차 진짜 장난 아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 근데 김 부장님 진짜 열흘 안에 가능하겠어요. 저거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 카센터 문 닫는 거 아니에요. 한 젊은 정비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김 부장은 애써 태연한 척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야, 걱정 붙들어 매.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이 김 부장님이 괜히 있는 줄 알아. 너희는 그냥 내가 어떻게 명찰을 살려내는지 구경이나 잘 하라고. 하지만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은 그의 말이 허세임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최 사장은 이미 담배 한 개비를 다 태우고 새 담배에 불을 붙이며 깊은 시름에 잠겼다. 검은색 머스탱은 그렇게 성일카센터의 가장 깊숙한 곳, 마치 특별병동의 중환자처럼 리프트 위에 안치되었다. 정비소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어둠이 내린 시간 박현우 씨는 퇴근 준비를 하다 말고 발길을 돌려 머스탱 앞으로 다가섰다.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차체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차가운 강철 본인 위에 얹었다. 그러자 마치 차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의 손바닥을 통해 미약한 진동과 함께 뜨거운 열망이 전해져 오는 듯했다. 제발 나를 다시 달리게 해줘. 마치 환청처럼 그러나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의 뇌리에 박히는 목소리였다. 현우 씨는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힘없이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기적을 만들어냈던 이 손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발길을 돌렸다. 성수동의 밤거리는 화려한 불빛들로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전설적인 머스탱은 차가운 정비소 안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깊은 고뇌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열흘이라는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가기 시작했고 그 끝에는 영광 혹은 파멸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 운명의 저울추는 아직 그림자 속에 가려진 한 남자의 손에 달려 있었다. 강태준 회장이 검은 머스탱을 남기고 떠난 후 성일카센터에는 저눈마저 감도는 듯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열흘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고 김 기술부장을 필두로 한 정비팀은 머스탱에 매달려 연일 밤 늦게까지 사투를 벌였다. 각종 최신 진단 장비가 동원되었고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부품을 교체하고 점검했지만 머스탱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다.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던 불안정한 엔진음은 때로는 더욱 심하게 요동쳤고 어떤 날은 아예 시동조차 걸리지 않아 정비사들을 절망에 빠뜨렸다. 김 부장은 자존심을 걸고 문제 해결에 매달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당혹감이 짙어져 갔다. 최 사장은 작업장 주변을 서성이며 연신 담배를 태워댔고 젊은 정비사들 사이에서는 역시 우리 수준에서 해결될 차가 아니었어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박현우 씨는 이 모든 과정을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낮 동안 자신의 청소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면서도 정비사들의 대화나 머스탱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틀리지 않았지만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의 가장 중요한 매듭을 찾지 못하고 주변만 맴도는 듯한 모습이었다. 저건 단순한 부품 교체나 정비 불량의 문제가 아니야. 기계적인 마모와 전자제어 시스템의 미세한 오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게다가 연식을 고려하면 당시 설계의 한계나 고질적인 문제점까지 염두에 둬야 해. 현우 씨의 머릿속은 이미 수십 번도 더 머스탱의 엔진룸을 해체하고 재조립한 상태였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 아름다운 야수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가 나설 수 있는 명분은 없었다. 만약 그가 나서서 실패라도 한다면 지금의 조용한 일상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짓눌러왔던 과거의 상처와 현실의 무력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며칠이 더 흘러 약속된 열흘의 절반이 속절없이 지나갔다. 정비소의 분위기는 점점 더 침체되었고 김 부장은 거의 반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밤도 정비사들은 별다른 소득 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했고 최 사장은 마지막까지 남아 깊은 한숨과 함께 굳게 닫힌 셔터 문을 내려 잠갔다. 정비소 안에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다.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빛나며 거대한 기계들과 공구들의 음산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박현우 씨는 퇴근한 척 정비소 뒷문 근처에 작은 창고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엔진의 노래,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선율을 외면할 수 없었다. 모두가 떠나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현우 씨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리프트 위에 잠든 머스탱으로 향했다. 마치 성소를 찾아온 순례자처럼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차 앞에 섰다. 낮 동안의 소란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침묵하고 있는 머스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압적인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먼저 차체 주변을 천천히 돌며 외관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손길이 차가운 금속 표면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그는 책에 무언의 위로를 건네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조심스럽게 보닛을 열었다. 복잡하게 얽힌 VFL 엔진이
어둠 속에서도 그 위용을 드러냈다. 현우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휴대용 랜턴과 함께 낡았지만 손때 묻어 반질반질한 몇 가지 공구들을 꺼냈다. 그것은 그가 과거 엔진박으로 불리던 시절부터 사용해온 그의 분신과도 같은 공구들이었다. 젊은 정비사들이 사용하는 번쩍이는 최신 공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낡고 투박했지만 그의 손에는 그 어떤 첨단 장비보다도 더 익숙하고 정확했다. 그는 먼저 엔진룸 전체의 먼지를 부드러운 솔로 조심스럽게 털어냈다. 그리고 랜턴 불빛에 의지해 각 부품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단순한 표면을 넘어 금속의 미세한 균열 배선에 미묘한 변색 볼트의 체결 상태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코는 연료나 오일이 새는 아주 작은 흔적까지도 감지해냈다. 몇 시간 동안 그는 마치 고고학자가 고대 유물을 발굴하듯 신중하고도 집중적으로 엔진을 탐색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머스탱의 엔진과 교감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기존 정비사들이 간과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다. 연료 공급 라인에 아주 미세한 굴절 흡기, 매니폴드 게스킷의 경미한 손상,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점화 시스템과 연결된 오래된 배선 중 하나가 피복이 거의 벗겨진 채 다른 금속 부분과 간헐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바로 불규칙한 엔진 부조와 실화의 주범일 가능성이 높았다. 다른 정비사들은 아마도 더 크고 명확한 문제점에만 집중하느라 이처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을 놓쳤을 것이다. 역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피로와 미세한 손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마치 유령처럼 예측 불가능한 증상을 만들어냈던 거야. 현우 씨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어려운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찾은 듯한 희열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상된 배선을 임시로 절연 처리하고 느슨해진 부품들을 정확한 토크값으로 다시 조였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의 수술처럼 정교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어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다. 정비소 안은 여전히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지만 현우 씨의 입에는 구슬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열정이 그의 심장 속에서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다시 머스탱의 운전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시동키를 돌렸다. 순간 정적을 깨고 육중한 엔진음이 터져 나왔다. 이전의 불안정하고 거친 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도 같은 소리였다. 엔진은 더 이상 불안하게 요동치지 않았고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거인처럼 안정적인 숨결을 내쉬고 있었다. 현우 씨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밤의 정적 속에서 울려 퍼지는 엔진의 노래였고 그 노래는 오직 그것을 이해하는 자에게만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비밀스러운 속삭임과도 같았다.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마침내 이 균열된 전설을 다시 달리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는 시동을 끄고 자신이 작업한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사용했던 공구들은 다시 그의 비밀스러운 공간에 감춰졌고 바닥에 떨어진 아주 작은 부스러기 하나까지도 깨끗하게 처리했다. 아무도 그가 밤새 이곳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서는 안 되었다. 동이 트기 직전 현우 씨는 다시 청소부의 모습으로 돌아와 정비소 뒷문을 조용히 빠져나왔다. 그의 몸은 밤샘 작업으로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그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채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집으로 향했다. 그의 귓가는 여전히 머스탱의 아름다운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희망의 노래였다. 첫날 밤의 성공적인 응급처치 이후 박현우 씨의 비밀스러운 작업은 매일 밤 계속되었다. 그는 마치 자신만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모두가 떠난 정비소에 홀로 남아 머스탱과 씨름했다. 낮 동안 청소부로서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피로가 몰려왔지만 머스탱 앞에 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의 눈빛은 다시 생기로 빛났다. 그의 진단은 정확했다. 핵심적인 문제는 낡은 배선과 연료 공급 계통의 미세한 불균형, 그리고 오랜 세월 방치된 부품들의 복합적인 노후화였다. 하지만 문제를 아는 것과 해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다. 특히 클래식 머스탱의 순정 부품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다. 국내에서는 이미 씨가 마른 지 오래였고 해외에서 수입하자니 당장 열흘이라는 시간 제한에 턱없이 부족했다. 며칠 밤을 고민하던 현우 씨는 결국 자신의 오랜 기억과 경험을 더듬어 해결책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낡은 수첩에 빼곡히 적어두었던 과거의 정비 기록들과 해외 포럼에서 간간히 얻었던 희귀 정보들을 조합했다. 어떤 부품은 규격이 비슷한 다른 차종의 것을 개조하여 사용했고 어떤 것은 아예 손수 제작하기도 했다. 그의 낡은 공구함 속에는 일반 정비소에서는 볼 수 없는 그가 직접 만든 특수 공구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들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다. 한 번은 결정적인 연료 필터 부품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던 중 그는 문득 오래전 폐차장에서 발견했던 고장난 외제차의 부품 하나를 떠올렸다. 새벽녘 그는 몰래 정비소 창고 깊숙한 곳을 뒤져 먼지 속에 파묻혀 있던 그 부품을 찾아냈다. 크기는 달랐지만 내부 구조는 놀랍도록 유사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줄과 용접기를 사용해 그것을 머스탱에 맞게 개조했고 마침내 기적처럼 연료 공급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입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의 비밀스러운 작업은 늘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졌다. 한 번은 최 사장이 밤늦게 잊은 서류를 가지러 정비소에 들르는 바람에 하마터면 모든 것이 발각될 뻔했다. 현우 씨는 순식간에 머스탱의 보닛을 닫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고 최 사장이 사무실 불을 켜는 순간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다행히 최 사장은 작업장 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서류만 챙겨 나갔지만 현우 씨는 한동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또 다른 날에는 야간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작업장 안에서 희미한 불빛을 보고 다가오는 소리에 황급히 랜턴을 끄고 숨을 죽였다.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경비원은 잠시 문틈으로 안을 살피더니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이내 발길을 돌렸다.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지만 현우 씨는 멈출 수 없었다. 머스탱의 엔진 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정비소의 젊은 막내 정비사인 민수 씨가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아직 경험은 부족했지만 눈썰미가 좋고 호기심이 많은 청년이었다. 그는 낮 동안 김 부장과 함께 머스탱을 점검하면서 어딘가 조금씩 차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분명 어제까지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오늘은 조금 완화되어 있었고 엔진 소리도 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부장님 혹시 어제 저희 퇴근하고 나서 누가 이 차 만졌습니까?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요. 민수의 말에 김 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퇴근했는데. 그리고 이 채 손댈 사람이 우리 말고 또 누가 있다고. 김 부장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민수의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작업장 구석에서 늘 조용히 청소만 하던 박현우 씨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현우 씨는 여전히 말없이 자신의 일만 하고 있었지만 가끔 머스탱 쪽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민수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어떤 깊이를 느끼곤 했다. 그리고 아주 가끔 현우 씨의 작업복 소매나 손톱 밑에 일반적인 청소에서는 묻기 힘든 아주 미세한 엔진 오일 자국이나 금속 가루 같은 것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강태준 회장이 약속한 열흘의 마지막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성일 카센터의 공식적인 수리 작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했고 김 부장은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다. 최 사장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정비소 전체는 무거운 패배감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 모르게 밤의 장막 뒤에서는 기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다. 박현우 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머스탱은 거의 완벽하게 과거의 컨디션을 회복해가고 있었다. 엔진은 이제 더 이상 불안정한 신음을 토해내지 않았고 마치 잠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강력하고도 절제된 힘을 과시할 준비를 마친 듯했다. 현우 씨는 마지막 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점검과 조정을 마쳤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작업했던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자신이 사용했던 낡은 공구들은 다시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졌고 작업대 주변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비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현우 씨의 마음은 복잡했다. 과연 강태준 회장은 머스탱의 변화를 알아챌 수 있을까? 만약 알아챈다면 그 공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그리고 만약 자신의 비밀이 드러난다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때 정비소 입구에서 요란한 클렉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약속된 시간이 되기도 전에 강태준 회장이 그의 수행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매서웠다. 마치 마지막 심판을 내리러 온 사신처럼. 정비소 안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듯했다. 시간과의 싸움은 끝났고 이제 드러나는 진실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의 예고 없는 이른 등장은 성일카센터의 아침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정비소 전체를 꿰뚫어 보는 듯했고 그 누구도 감히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최 사장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고 김기술 부장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인 채였다.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보여준 결과는 처참했기에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 사장님. 제 차는 어떻습니까?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실로 엄청났다. 최 사장은 마른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결국 김 부장에게 절망적인 눈짓을 보냈다. 김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머스탱의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키에 손을 가져갔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이 차가 또다시 시동조차 걸리지 않거나 기껏해야 불안정한 소음만을 내뿜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그의 간절한 바람과 함께 키가 돌아가는 순간 정비소 전체에 정적을 깨고 육중하면서도 우렁찬 엔진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이전의 불안정하고 거친 소음이 아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거대한 야수가 포효하며 깨어나는 듯한 강력하고도 완벽하게 조율된 배기음이었다. 엔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드럽게 회전하며 안정적인 아이들링 상태를 유지했다. 그 소리는 절망에 빠져 있던 성일카센터 전체에 마치 새벽의 첫 햇살처럼 퍼져나갔다. 김 부장은 물론 초의 사장과 다른 정비사들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머스탱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철덩어리나 다름없었던 바로 그 차였다.
하지만 지금 머스탱은 마치 새로 태어난 듯 완벽한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었다. 가장 놀란 것은 강태준 회장이었다. 그의 냉정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직접 운전석에 올라 가속 페달을 몇 번 가볍게 밟아보았다. 엔진은 그의 발끝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RPM을 끌어올렸다. 마치 잘 훈련된 경주마처럼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강태준은 시동을 끈 채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김 부장을 돌아보았다. 김 부장 역시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적 같은 상황에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저희도 지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최 사장이 얼떨결에 앞으로 나서며 말을 더듬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보려 했지만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반전에 말문이 막혔다. 강태준은 더 이상 그들의 설명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직접 차를 몰고 정비소 밖 도로로 나갔다. 잠시 후 머스탱은 강력한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했고 그의 얼굴에는 조금씩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가속 코너링 제동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마치 공장에서 막 출고된 새 차와도 같았고, 아니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조율된 느낌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비소로 돌아온 강태준의 얼굴에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깊은 만족감과 함께 일말의 흥분감마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언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는 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비소 내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훑어보았다.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하군요. 솔직히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마치 마법 같습니다. 그의 칭찬에 최 사장과 김 부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진땀을 흘렸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강태준은 차에서 내려 다시 한번 머스탱의 엔진룸을 열어보았다. 깨끗하게 정돈된 엔진룸 완벽하게 체결된 부품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엔진 전체에서 느껴지는 안정감. 그는 수많은 차를 다뤄본 전문가였기에 이것이 단순히 운이 좋아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분명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가진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성일 카센터의 기술 수준이나 김 부장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함이었다. 정비소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새벽의 포효와도 같았던 머스탱의 엔진 소리가 잦아든 자리에 이제는 무겁고도 긴장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박현우 씨는 여전히 가장 구석진 곳에서 청소 도구를 만지작거리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혹은 이미 모든 결과를 예견한 현자처럼 고요했다. 강태준의 시선이 문득 조용히 서 있는 박현우 씨에게로 향했다. 그의 허름한 작업복 기름때 묻은 손, 그리고 나이 들어 보이는 평범한 외모.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달랐다.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그 깊고 고요한 눈빛에서 강태준은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어떤 확신과 자부심의 그림자를 읽어냈다. 최 사장님, 이 차를 직접 수리한 분은 정말 김 부장님이 맞습니까? 강태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최 사장과 김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 기적 같은 결과를 자신들의 공으로 돌려야 할까? 하지만 강태준의 예리한 시선은 그 어떤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정비소 막내 민수의 시선이 조심스럽게 박현우 씨에게로 향했다. 그는 지난 며칠간 현우 씨 주변에서 느껴졌던 미묘한 변화들과
오늘 아침 유난히 피곤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홀가분해 보였던 현우 씨의 표정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드러나는 진실의 순간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강태준 회장의 직설적인 질문은 성일 카센터의 얼어붙은 공기를 더욱 싸늘하게 만들었다. 이 차를 직접 수리한 분은 정말 김 부장님이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심의 무게는 최 사장과 김 부장의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다. 최 사장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고 눈알만 굴렸다. 옆에 선 김 부장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입술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했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매서운 눈빛은 그 어떤 어설픈 변명이나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을 기세였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물론 저희 김 부장이 총괄해서 팀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그렇죠. 김 부장. 최 사장은 다급하게 김 부장에게 동의를 구했지만 김 부장은 차마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그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저 침만 꿀꺽 삼키며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그 모습은 오히려 강태준의 의심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강태준은 더 이상 그들에게서 답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정비소 내부를 천천히 훑었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선 기계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었다. 머스탱의 완벽한 부활은 분명 숙련된 장인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엔진룸의 청결 상태, 부품들의 정교한 결합,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 전체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균형감. 그것은 오랜 경험과 차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이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경지였다.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정비소 가장 구석에서 묵묵히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있는 듯한 박현우 씨에게 머물렀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고령의 청소부로만 여겼던 인물. 하지만 지금 강태준은 그의 침착함과 모든 것을 달관한 듯한 눈빛 뒤에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을 느꼈다. 바로 그때 침묵을 깨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비소 막내인 민수였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로 쏠렸다. 최 사장과 김 부장은 그가 무슨 말을 할까 싶어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다. 박 선생님께서 가끔 저희 퇴근하고 나서도 혼자 정비소에 남아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박 선생님 작업복에서 평소에는 잘 안 쓰시는 종류의 오일 냄새가 희미하게 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머스탱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한 시점이 박 선생님께서 야간에 혼자 계셨던 날들, 다음 날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내용은 폭탄과도 같았다. 최 사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김 부장은 아예 고개를 떨구었다. 강태준의 눈빛은 순간 번뜩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천천히 박현우 씨에게로 다가갔다. 최고급 수트를 입은 재벌 총수와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늙은 청소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만남이었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현우 씨, 맞으십니까? 강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예리함이 담겨 있었다. 현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과거에 자동차 정비 관련 일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특히 클래식카나 특수 차량 정비 같은. 강태준의 질문은 핵심을 찌르고 있었다. 현우 씨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 와서 부인한다고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숨겨왔던 과거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저 젊었을 때 잠시 배운 적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다 잊었습니다. 현우 씨의 대답은 우클론치의했다. 하지만 강태주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다 잊으신 분의 솜씨라고 하기에는 이 머스탱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박현우 씨. 이 차의 문제는 단순한 부품 교체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엔진 내부의 미세한 균형 연료와 공기의 최적 혼합비, 그리고 점화 타이밍의 절묘한 조율까지. 이것은 마치 장인이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감각으로만 가능한 작업입니다. 강태주는 머스탱의 특정 부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예를 들어 이 기화기 조절 나사의 미세 조정 상태를 보십시오. 일반적인 정비 매뉴얼에 나오는 수치가 아닙니다. 이 차의 연식과 현재 엔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어 최적의 값을 찾아낸 흔적입니다. 그리고 저쪽 연료 파이프를 고정한 클램프의 방향까지도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진동을 최소화하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아주 세심한 배려죠. 이런 것들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분석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날카로워서 현우 씨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저 젊은 사업가의 눈빛 앞에서 그는 오랫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최 사장과 김 부장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결책이 자신들이 매일같이 무심히 지나치던 늙은 청소부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강태주는 현우 씨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추궁의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이로움과 함께 숨겨진 보석을 발견한 듯한 뜨거운 호기심이었다. 박현우 씨, 당신이 이 차를 살린 것이 맞습니까? 제게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마저 묻어 있었다. 정비소 안의 모든 시선이 박현우 씨에게로 집중되었다. 그의 입에서 나올 대답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될 터였다. 숨겨진 손길의 주인이 마침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의 간절함이 담긴 질문은 무거운 침묵을 가르며 성일카센터 안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박현우 씨의 입술에 고정되었다. 그의 대답 하나하나에 앞으로 펼쳐질 모든 상황이 달려있는 듯했다. 그의 굳게 닫혔던 입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다. 네, 회장님. 부족한 솜씨지만 제가 손을 좀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는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정비소 안에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최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휘청거렸고 김 기술부장은 죄인처럼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막내 정비사 민수는 경외감과 흥분이 뒤섞인 눈빛으로 현우 씨를 바라보았다. 현우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변명이나 자기 과시도 없었다. 그저 잊혀졌던 과거의 한 페이지를 꺼내 보이듯 조용하고도 간결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오래전 아주 잠깐 차를 만지는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연장을 잡을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차를 보니 뭐랄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모두 퇴근한 후에 저 혼자 조금씩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알게 될까, 차를 망가뜨리게 될까 두려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열정과
아픔을 동시에 드러내는 듯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정비소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 회장은 말없이 현우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놀라움, 감탄, 그리고 어딘가 모를 안타까움까지 뒤섞여 있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현우 씨에게 다가가 기름때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다. 저 투박한 손이 죽어가던 전설적인 머스탱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박현우 씨, 당신은 스스로를 부족한 솜씨라고 말했지만 제가 보기엔 당신은 진정한 장인입니다. 아니, 예술가에 가깝습니다. 이 머스탱을 이토록 완벽하게 되살려낸 것은 단순한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제안을 꺼냈다. 박현우 씨, 제가 당신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우 씨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품 안에서 고급스러운 벨벳 케이스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자동차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머스탱의 열쇠가 아니었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의 어떤 특별한 장소의 열쇠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인수한 최신 설비를 갖춘 자동차 복원 및 커스터마이징 전문 게러지의 열쇠입니다. 그곳은 단순한 정비소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희귀한 클래식 카드를 복원하고 고객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직 진정한 영혼을 불어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강태준은 열쇠를 현우 씨 앞으로 내밀었다. 박현우 씨, 저는 당신의 그 놀라운 재능이 이대로 묻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야말로 그 게러지의 진정한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곳에서 당신의 꿈을 다시 한번 펼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보수는 당신이 상상하는 그 이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용 제안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갈 파트너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1,000,000짜리 게러지의 열쇠. 강태준의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최 사장과 김 부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민수는 존경과 부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현우 씨와 강태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현우 씨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수십 년 동안 청소부로 살아오면서 다시는 차를 만질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의 꿈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였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기회가 펼쳐진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 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격과 환희,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이런 엄청난 기회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박현우 씨,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분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으면 쇳덩어리도 영혼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잠시 동안 현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만감이 교차했다. 과거의 아픈 기억, 현재에 믿기지 않는 현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지도 모르는 미래.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뜨겁게 뛰기 시작했음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처음 자동차 핸들을 잡았을 때의 그 설렘과도 같았다.
마침내 그는 굳은 결심이 선 표정으로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꺼지지 않는 열정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만이 빛나고 있었다. 회장님, 부족한 저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신다면 제 남은 인생을 걸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강태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현우 씨의 손을 힘껏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성일카센터의 낡은 공간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숨겨진 손길의 주인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와 100만 달러짜리 열쇠와 함께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을 향한 시동을 걸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박현우 씨가 강태준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일카센터의 낡은 공기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술렁였다. 최 사장과 김기술 부장은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지난 시간 동안 현우 씨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들에 대한 깊은 후회와 함께 그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일말의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특히 김 부장은 현우 씨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의 말을 건넸다. 박 선생님, 아니 박 기술 고문님, 정말 몰라 뵀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현우 씨는 그저 온화한 미소로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난날의 서운함이나 원망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는 생각에 감사함마저 느껴졌다. 막내 정비사 민수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현우 씨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고 그의 눈에는 존경과 함께 언젠가 자신도 저런 장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빛나고 있었다. 며칠 후 현우 씨는 강태준 회장이 마련해준 새로운 게러지로 첫 출근을 했다. 서울 근교에 한적하면서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그곳은 밖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건물 같았지만 내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최첨단 시설로 가득 차 있었다. 넓고 쾌적한 작업 공간 3개 각국에서 수집된 희귀한 공구들과 진단 장비, 그리고 마치 박물관처럼 클래식 카들이 전시된 쇼룸까지. 그 모든 것이 오직 최고의 자동차 복원과 커스터마이징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다. 현우 씨는 잠시 할 말을 잃고 그 웅장하고도 정교한 공간을 둘러보았다. 낡고 기름때 묻었던 성일카센터와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과연 내가 이곳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작은 두려움도 고개를 들었지만 곧이어 그의 가슴을 채우는 것은 벅찬 감동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었다. 강태준 회장은 직접 현우 씨를 안내하며 게러지의 구석구석을 소개했다. 그의 얼굴에는 현우 씨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대감이 어려 있었다. 박 선생님, 이곳은 이제 당신의 공간입니다. 당신의 철학과 기술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저는 당신이 이곳에서 만들어낼 기적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박현우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청소부가 아니었다. 최고급 작업복을 갖춰 입고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어 전 세계의 명차들을 되살려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낡고 병들었던 자동차들은 마치 마법처럼 빛나는 예술품으로 재탄생했다. 그의 명성은 빠르게 업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강철의 영혼을 불어넣는 마이다스의 손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혼자 일하지 않았다. 강태준 회장의 배려로 성일카센터의 젊은 정비사 민수도 그의 조수로 합류하게 되었다. 현우 씨는 민수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기술과 지혜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마치 과거 자신이 젊은 시절 꿈꿨던 이상적인 스승의 모습처럼 그는 따뜻함과 엄격함을 겸비한 멘토가 되어주었다. 민수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고 그의 눈빛은 현우 씨를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했다. 가끔 강태준 회장이 게러지를 찾아와 현우 씨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꿈을 공유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현우 씨를 통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치, 즉 장인 정신과 순수한 열정의 힘을 배웠고 현우 씨는 강태준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현우 씨가 새로운 게러지에서 일하게 된 지도 1년이 지났다. 그 사이 그가 복원한 수많은 클래식 카들이 전 세계의 수집가들에게 찬사를 받았고 게러지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복원 명가로 자리매김했다. 어느 늦은 밤 현우 씨는 홀로 작업등 아래에 서서 자신이 막 복원을 마친 은빛 에스턴 마틴을 바라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되살아난 차체의 아름다운 곡선과 심장을 울리는 엔진 소리. 그는 가만히 차체에 손을 얹었다. 그의 거칠었던 손은 이제 수많은 명차를 어루만진 장인의 손길로 변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자동차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그의 시선이 작업장 한쪽에 걸린 작은 액자로 향했다. 그 안에는 성일카센터 시절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새로운 게러지에서 환하게 웃으며 민수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자신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두 사진 속의 시간은 달랐지만 그의 눈빛 속에 담긴 희망의 빛깔은 변함이 없었다. 박현우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인생은 때로 예기치 않은 순간에 놀라운 기회를 선물하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열정과 실력은 언젠가 반드시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게러지의 밝은 작업등 아래 그의 새로운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불빛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는 따뜻한 등대가 되어줄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갈 터였다.